시간에 제가 리프레임이 주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연변과학이 되고요. 이 대학에서 제가 이제 찾은 그 수용성을 망가뜨리는 5가지 기본적인 요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 5가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저희 수용성 교육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25가지 커리큘럼을 이제 확정을 줬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그 시험 기간은 제너레이션이 필요해요. 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미니멈 2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한 5분 정도 뭐 짧게 드릴 거지만, 기간은 한 20여 년의 기간에, 대상은 안 되는 애들 중심으로 이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통해서 리프레임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제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해온 거예요. 처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를 한 군데를 택했어요. 96년도에 연길시중이라는 학교를 택해서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주정부에서, 연길시 주정부에서 안 되는 애들 뽑아달라 그랬더니, 연길시 2중 1학년 3반을 뽑아줬어요. 왜냐하면 이 반이 10개 반 중에 10등하는 학생들이에요. 자, 이거 꼴등하는 반이에요. 꼴등하는 반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꼴등하는 거예요. 꼴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은 좀 그런데 거기서 성공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어떠냐면 그 중에 다행히 누가 한두 명이 아주 뛰어난 애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최고의 뭐 좋은 학교를 가요. 그러면 교육의 성공처럼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오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공이 아니고 평균이 안 바뀌었으면 안 바뀐 거예요. 그 중에 한두 명은 원래 잘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있는 아이인데 그때까지 안 하다가 그때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걔 하나를 꼭 집어서 교육의 성공처럼 얘기하고 그걸로 또 책을 써요. 그럼 또 그 책을 사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모아서 얘네들을 뭐 공부를 더 많이 시킨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리프레임을 시키기로 했어요. 제가 한 원리 그대로예요. 다른 반이 10시간을 공부한다면 얘네들은 9시간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더 줄었어요. 그리고 1시간을 뭘 한 거예요? 다슬가는 5차원으로 수용성 교육을 한 거예요. 오늘부터 할 여러분들이 할 훈련들이에요. 이런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꼴등한 애들을 현상학교는 9시간 90%만 공부를 시키면 더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사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보이잖아요. 3년 후에 저 반이 10개 반 중에 1등이 되고 그 아이들의 50%가 중국엔 통일고사라는 국가고시가 있는데 그 국가고시에 처음에 붙어서 아주 잘 된 케이스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프레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래, 지금 저는 좋은 학교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교육의 변화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 97년도에 시작된 몽골에 있는 밝은 미래 종합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을 모아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점심이 전체예요. 얘네들 먹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학력이 거의 없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리프레임을 좀 더 강화시켰어요. 여기 더 강화시킨 게 뭐냐면 다른 데 10시간을 한다면 여기 8시간만 하고 2시간을 저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 밭을 가는 걸 했어요. 1년 조금 지나서 제가 몽골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죠. 울란바토르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오게 됐대요. 왜 그러냐면 그 시교육청에서 항상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저 반이 일반 학교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뭔가 성적을 조작한 거 아닌가. 그래서 감사를 나와서 그 감사 나온 분이 최은슬이라는 분인데 감사를 하고 나서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교육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는 노력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 걸 확인해서 그 상태를 개선시켜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몽골 교육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저희 패러다임을 이분들이 이렇게 깨우친 거거든요. 그래서 97년도부터 몽골이 이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 후에 그 당시 대통령이 바가바디 대통령이 저를 초청했고 제가 만났을 때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몽골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육을 하는 대학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저한테 제안을 했고 제가 그 다음에 몽골 국제대학을 설립하고 이 국제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 리프레임하는 그런 훈련을 시작했고 4년 후에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길러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클래스를 미국에 유학 가지 않은 애들인데 영어로 듣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 뛰어난 애들이 길러진 애들이 또 대외에 유학도 가고 그래서 한국 같은 데는 카이스트나 서울대학 같은 데 와서 아주 잘하는 아이들로 교육되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99년도에는 제가 세인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한국 교육계가 포기한 아이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 아이들을 모았을 때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애들이 5%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리프레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가 10시간 공부 안 되면 우리는 7시간만 공부하고 3시간을 소위 5차원 수용성 교육으로 강화시켜서 교육을 했어요. 3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92%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 다 갔어요. 그리고 8%는 또 해외로 또 유학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리프레임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교육하고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카이스트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2014년도에 카이스트에서 국가 미래 전략이라는 걸 이제 짜기 위해서 한 513억 정도가 투입됐어요. 그래서 한 300억으로 미래 전략대학원이 설립되고 한 213억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국가 미래 전략. 우리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되고 그런 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기에 특강에 한번 참석했다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퀘스천을 던졌어요. 우리가 국가 미래 전략을 짜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좋은 전략을 A라는 사람이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B라는 사람이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략은 그 전략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연결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이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퀘스천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적과 실력의 괴리되는 거예요. 성적과 실력의 괴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어 성적은 높은데 영어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사기치는 거예요.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 않고 수학 과학 성적이 높은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이 너무 많이 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성적과 실력이 괴리된 것이 결국 뭘 만드냐면 앞으로 미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역량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겉만 모양이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이렇게 성적 좀 높고 좋은 학교 가면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카이스트가 미래교육연구위원회라는 것을 창립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길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한 100여 명의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2년간 연구를 해서 바로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전략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이 보고서에 앞으로 우리 미래 인재상과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요번 우리 강의 중에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과 미래교육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이제 공교육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교육 기관을 한 군데를 택해서 이제 교육한 내용을 하나 잠깐 설명드리고 오해기억을 합시다. 제가 동두천 고등학교의 교장을 2001년도에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의 교육 체계를 리프레임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는 우리나라 학교는 공부 위주로 가야 하고 성적 위주로 가야 돼요. 그걸 제가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동교천은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여기에 오지도 않고 조금 여기서 잘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인데 거기 가서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리프레임을 이렇게 했어요. 다른 학교에서 10시간 공부하면은 우리는 9시간만 공부한다. 그리고 1시간을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는 탁월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장기였어요. 자, 좋은 얘기야, 그죠? 그런데 그것을 들은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저 학교가 그거를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럼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 결과가 사실은 이걸 하면서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을 공부 시간을 줄여서 인간교육이 좋긴 하지만 그걸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교육이 가능하긴 한 것인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 EBS 다큐 프라임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학교들을 취재했는데 뭐 몇 개 학교를 취재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학교가 이 학교예요. 우리가 동천학교가 그렇게 EBS에서 다큐 프라임에서 딱 취재를 했다는 거는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 이따 끝나고 나서 제가 동영상을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다큐 프라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는 결과예요. 올해 동두천 이 중고등학교에 대학 입시가 2019년도에 있어요. 그것이 혹시 여기 있네요. 졸업식을 제가 갔는데 이번 졸업식에 보니까 전국의 일반 대학의 74%가 갔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서울 경기 지역만 44%예요. 여러분 수도권 가는 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두천에 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저거를 특목고에서 갔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어려운 곳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간 학교들도 나쁘진 않아요. 서울대도 한 명 가고, 서울교대도 한 명 가고, 고려대도 한 명 있고, 유아대도 있고, 울산 과기대, 유니스트도 있고, 뭐 다 그럴듯한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동두천이라는 걸 안 보여주고 밑에만 보여주면 서울의 특목고지 학교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두천이라고 그러면 안 믿어요. 왜냐하면 동두천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도 안 믿어, 지금.